노화의 비밀, 폴리페놀의 대단한 효능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생로병사 중에서 생은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지만 늙음과 질병, 죽음은 인간의 의지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일단 태어난 후에는 노화와 질병,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생명체의 노화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씨앗은 최고 몇 년이나 고유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난 2005년 이스라엘 루이스 보릭 국립의학연구소의 사라 살론 박사팀이 이스라엘 마사다의 헤롯 왕이 묻힌 요새를 발굴하던 중에 온전한 대추야자 씨앗들을 발견합니다. 이들은 이 씨앗들 중 3개를 파종했는데 그 중에서 씨앗 하나가 정상적으로 발화하여 자랐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이 씨앗들을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분석해 보았던 바 2000년 전의 씨앗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폴리페놀은 30년 전인 199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지구상에 존재는 했으되 인류가 알지 못한 채 활용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폴리페놀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개의 사람들은 말문을 닫아버립니다. 폴리페놀은 지구상의 식물에만 존재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프랑스의 의학자들이 프랑스 국민들과 미국민들의 건강 상태를 비교, 분석하던 중 미국민들의 심혈관 질환이 프랑스 국민들에 비해 3배나 더 많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려는 과정에서 프랑스인들이 즐겨 마시는 적포도주의 떫은 맛, 즉 탄닌 성분이 심혈관 질환의 주된 원인인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탄닌이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폴리페놀입니다. 탄닌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살펴보면 태우다는 뜻의 탄에 안을 의미하는 인이 결합된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탄닌은 결국 혈액 속의 지방인 혈전이나 콜레스테롤 등 동물성 지방을 태운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생물은 동물이나 식물을 가리지 않고 종의 보존, 즉 종족의 유지와 번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종의 유지 번성에 꼭 필요한 것이 폴리페놀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식물의 씨앗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호두나 잣, 밤 등 식물의 씨앗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딱딱한 각질 속에 배아를 저장해 두고 있습니다. 그 배아는 식물이 땅에서 나올 시기에 뿌리가 온전히 내릴 때까지 자신이 가진 영양분을 새싹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느 시기가 지나서 식물이 자신의 뿌리를 땅속으로 뻗어내려 스스로의 힘으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의 후손에게 다 주고 쭉정이만 남은 상태에서 장렬히 삶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씨앗이든 각질을 벗기면 배아가 있는데 그냥 배아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각질과 배아 사이에 갈색의 얇은 막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잣도 딱딱한 껍질을 깨면 그 속에 우리가 흔히 알이라고 부르는 배아가 있습니다. 그 배아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이 바로 떫은 맛을 가진 폴리페놀입니다. 이 폴리페놀이 탄닌인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은 물론이고 벌레와 균의 침입을 막아 배아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일이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식물들도 자신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씨앗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폴리페놀인 탄닌을 활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017년 11월 초에 충주에 거주하시는 황금손의 지인분께서 황금손에게 사과 한 상자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갓 수확해서 보낸 사과여서 싱싱하기도 했지만 맛 또한 그만이었습니다. 호기심만큼은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황금손입니다. 이 사과를 가지고 또 기발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박스에서 사과 6개를 꺼내어 3개에는 해죽순 원액을 분무하고 3개에는 그 상태로 쟁반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해 3월 12일의 일입니다. 냉장고에 사과를 넣고서 꼭 4개월 되는 날이었습니다. 황금손은 미얀마에서 일을 보는 관계로 회사에 보관된 사과의 상태가 궁금했습니다. 직원이 촬영해서 보낸 사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해죽순 원액을 도포한 사과는 금방 딴 것처럼 멀쩡했는데 도포하지 않은 사과는 90살쯤 되신 할머니의 얼굴 마냥 쭈글쭈글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죽순을 농축시킨 원액은 그 자체가 폴리페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간단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항산화, 엔티옥시데이션, 항노화, 엔티에이징과 같은 뜻입니다. 늙음을 지연시키는 것보다 더 솔깃하고 기분 좋은 일이 있을까요? 폴리페놀은 인간이 하루 600mg 이상 섭취토록 WHO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이 섭취하는 폴리페놀의 평균량은 하루 300mg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폴리페놀만 제대로 섭취해도 노화와 질병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단계를 인간의 의지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해죽순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지구상에서 폴리페놀이 가장 많이 함유된 식물입니다. 인삼의 62배, 마늘의 225배라는 해죽순의 폴리페놀 함유량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대체해주는 항산화 효소 생성에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이니 우리가 해죽순에 거는 기대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흔하디 흔한 잇몸 질환에서부터 통풍이나 대상포진 등 가벼운 질환은 물론이거니와 당뇨병, 고혈압 등을 이겼다는 분들의 경험담이 입소문을 타고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난치병의 근원이 되는 혈전과 콜레스테롤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는 분들께서 기쁨에 넘쳐 연락을 주실 때는 10여 년에 걸쳐 미얀마의 오지에서 해죽순을 개발해낸 고생도 보람으로 바뀌면서 황금손의 얼굴에 드러나는 미소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혈액 속에 섞여 있으면서 온갖 질병을 유발하는 혈전이나 콜레스테롤을 즉시 잡아버리는 해죽순이 인류 미래를 밝힐 신소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화를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늦출 수는 있다는 것이 황금손의 소신입니다. 그 중심에 폴리페놀의 대장 해죽순이 자리한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헤롯 왕의 무덤에서 발견된 대추야자 씨앗이 2000년 동안 생명력을 유지한 원천도 결국은 폴리페놀의 힘이었으니 참 대단하다고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폴리페놀의 위대한 효능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새벽입니다. 해죽순을 상용화시켜 국민 의료비는 절반으로 줄이고 출산율은 3배로 올리겠다는 야무진 포부를 지닌 황금손의 꿈이 이루어질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3월 열 하룻날입니다. 고구를 지나고 입하를 앞둔 시절은 어느덧 여름을 향해 달리는 기분입니다. 황금손은 오늘도 한민족의 새벽을 먼저 깨웁니다. 늘 감사합니다. 해죽순 개발자 황금손 배대열 올림.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